오늘의 시장에 관심을 받은 종목 안에서 내일 좀 수상한 종목은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을 드렸는데요. 오늘까지 관심을 안 받았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내일부터 또 주가의 상승이 기대되는 필승주를 알아봐야 되는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일지 네모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초가 필승주 두 가지를 갖고 오셨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첫 번째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 가이드라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의 시초가 필승주는 15일 정도 매수를 보유해 보겠고 예상 수익률은 16%입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네, 지금 먼저 종목 공개해도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의심하세요. 안 하고 싶어. 아니, 하셔야 돼요. 네, 해야 됩니까? 예. 요즘 가장 또 핫한 쪽에서 원전 쪽이 있죠. 예, 그쪽과 관련된 쪽에서 BHI. BHI. 네, 이 종목에 대해서 내일 시초가부터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주들이 오늘 장까지도 좀 분위기가 좋았는데 네. 시초가를 바로 봐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요즘 시장이 약합니다. 시장이 약할 때는 항상 시장에서 좀 작은 테마와 그런 쪽에서 좀 모멘텀 갖는 종목 쪽으로 계속 부각받을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최근 들어서 이번에 좀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던 종목 쪽에 하나 특히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더 이상 걸리적거리지 못한다 이런 느낌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미국 정부가 뭐 이제 용인한 건 아닙니다만 그렇죠.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떤 좀 걸림목이 됐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제거가 되고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수출의 기회가 열리지 않았을까라는 쪽에서 그 관련된 여러 가지 뭐 한정 기술도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에 따른 BHI의 성과도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이 회사가 HRSG라고 하는 배열회수 보일러 쪽에 강점이 있고요. 그와 함께 보일러 BOP, BOP가 뭘까요? 예, 밸런스 오브 플랜트 연료전지 관련된 쪽에서 들어가는 쪽 주력을 하고 있다 보니까 눈이 왜 그러시죠? 뭔가요? 예, 아니, 네. 눈이 초롱초롱하십니다. 네. 네, 그런 쪽에서 이제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쪽들, 특히 이제 이번에 신한울 3, 4, 5기 쪽에 들어가는 경납건물 철판 CLP라고 합니다. 어려운 거 막 나옵니다. 좀 적으시고요. 네, 방사능 유출 방지하기 위한 어떤 철판을 말하는 거고요. 게다가 스테인리스 스틸 라이너, 그 SSLW라고 하는 쪽이죠. 이쪽 같은 경우는 저수조 핵심 구조물. 그래서 약간 물 이제 담아놓을 수 있는 이런 쪽에서 방사능 관련돼서 유출을 방지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부분들 네. 이쪽에 대해서 강점이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수주가 계속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을 받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계속 이제 국내 모멘텀도 있겠지만은 특히 국내 관련된 쪽은 정부가 계속 신경을 쓰죠. 이번에도 보니까 8천억 넘게 집행을 하면서 관련된 원전 밸류체인 쪽에서 미리 선집행을 해서 회사들을 육성을 시키려고 하는 준비가 나오고 있고 게다가 또 이제 수출 관련된 쪽에서도 폴란드 원전과 같은 쪽이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루마니아 그리고 또 중동 쪽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제 물꼬가 트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글로벌 수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부분들도 계속 또 체크해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내수 그리고 또 수출 모멘텀 둘 다 확인이 되는 거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들은 충분히 있겠다라는 쪽에서 원자력 한번 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폴란드 원전 관련해서 또 저희가 이전에 원전주들이 크게 시세 분출을 했었고 그 이후에 정부 정책에 대한 또 폴란드발 기대감이 살짝 사그라졌을 때 오늘 웨스팅하우스와 관련한 소송 이야기, 승소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원전주가 힘을 받았습니다. 선택하신 BHI는 오늘 11%의 급등으로 마감을 했어요. 네. 윗꼬리도 달렸고 아랫꼬리도 달렸습니다. 여기서 내 시가의 승부를 본다면은 단기적으로 좀 추가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을 보시는 것 같거든요.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차트가 되게 애매하게 끝났다고 하겠지만 오히려 애매하니까 공략을 해봐야 되겠죠. 네, 이럴 때 혹시 어떻게 대응해볼까라고 하는 사이를 훅 들어오면서 네. 주가가 또 내일 탄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위쪽으로는 약 한 9,000원대 지난번에 시장에서 어떤 CB 관련된 물량들 때문에 우려감 때문에 밀렸다가 이 부분이 처리되지 않는다는 쪽에서 어느 정도 매물 소화하고 다시 움직이는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약 한 9,000원대 정도쯤 목표가를 삼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중기적인 지지권 이탈하는 가격대 7,200원대 이탈하게 되면 손절로 대응한 전략 쪽에 포인트를 맞추겠습니다.
네, BHI 현재 시간 외에서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한 0.89%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장의 시초가 필승주 첫 번째로 봤고요. 두 번째 필승주도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뭐 원전이라던가 통신 테마에서 골랐습니까? 아닙니까? 네, 그렇게 뻔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네, 종목인지 조금 다른. 투자 전략 가이드라인부터 보겠습니다. 뻔하지 않은 김민수 대표님 기간은 뻔합니다. 15일 똑같이 주셨고요. 예상 수익률은 20% 조금 다르게 주셨습니다. 뻔하다니요. 안 뻔해요? 뻔뻔하십니다. 아닙니다. 네. 이 두 번째는 좀 새로운 테마에서 골랐다고 했는데 네. 어떤 필승주인지 공개해 주시죠. 요즘 시장에서 보면 좀 은근하게 강한 섹터 중에 하나가 음식료 쪽입니다. 오. 네, 음식료 쪽이 최근 들어서 약간 나오는 이제 곡물 가격들 식량 가격 지수가 이제 한 달 만에 하락 전환되죠. 그렇게 되면 가격을 미리 올랐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기대감이 높을 수 있겠다라는 쪽인데 그쪽에서 의외로 설탕 가격이 올라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설탕 가격이 이제 조만간 또 신고점 쪽에 위치해 있는데 한번 위쪽으로 트라이를 한다. 그러면 탄력들이 보이지 않을까요? 그에 맞는 테마 종목 하나를 선택해봤습니다. 네, 음식료 가격 그중에서 설탕가 상승 지금도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더 설탕가가 오르게 된다면은 이 종목이 움직이지 않겠느냐. 저희 예전에도 하나의 테마로 설탕 가격 관련주들을 짚어본 적이 있었는데 어떤 종목인지 내일장 시초가 필승주 공개해 주시죠. 네, 대한제당입니다. 코리아 슈가. 네, 그래서 간단합니다. 네네. 네, 대한제당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주가가 어제도 뭔가 좀 약간 어떤 저점이 높고 고점도 계속 시도하는 모습들로 나오고 있죠.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의외로 지금 나오는 게 기관 쪽의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가끔씩 외국인도 동참하면서 이런 변화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거를 슈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좀 달달하죠? 네, 예. 슈플레이션, 슈가 더하기 인플레이션인가 보네요. 와우. 네. 이상한, 예,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서 나왔었을 때 변화를 좀 기대해 본다라고 하게 되면, 설탕 가격 신고가 나오는 부분들이, 미국의 아이스 선물 거래소 쪽으로 봤을 때는 신고가가 안착을 했고요. 이게 12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새롭게 변화가 나왔을 때 혹시나 이를 대비하는 관점 쪽에서, 대한제당의 주가 탄력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특히 인도입니다. 세계 설탕 생산국 1위라고 하는데, 이쪽에서 설탕 수출 금지를 다음 달부터 할 수 있겠다라고 약간 뉘앙스를 풍기다 보니까 네. 이에 따라서 설탕 가격이 벌써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다음 생산국 브라질 같은 경우는 사탕수수 생산량의 20%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워낙 이번에 가뭄이 됐다가 또 홍수도 났다가 좀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생산량이 줄어든다. 그러면은 나머지 생산할 수 있는 데가 어딜까요? 인도네시아? 네, 이런 동남아 쪽밖에 없을 텐데 그런 쪽에서 이를 커버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부족하다라고 하게 되면 설탕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에서 지금 보니까 작년에 상반기 영업이익이 올해죠.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258억 나왔는데 이 기조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영업이익 한 400억대는 최소 될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시총이 3,100억이다. 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PBR 기준으로 보게 되면 0.6배, 한 배가 아직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멘텀을 안고 저평가가 한번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서 기관이 사지 않나라는 쪽에서 아이디어를 찾고 한번 해보자 이런 흐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관 투자자들이 9월 들어서 3거래를 제외하고 연일 샀고요. 최근 들어서는 매수 물량도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아마 이런 설탕 가격 상승과 함께 인플레이션에 대한 좀 걱정이 있을 때 사람들이 어디로 시선을 돌려볼까? 오히려 대한제당 쪽으로 돌리지 않을까라는 투자 포인트였어요. 그럼 전략은 어떻게 세울지 가격 그리고 보유 기간은 15일이라고 하셨죠? 네, 그 안에 맞으면 팔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지금 뭐 딱 주가가 사고 싶게 만들어놨습니다. 계속 올라오면서 뭔가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장중에 고가가 나오게 되면 한 번쯤 그냥 쭉 밀릴 수도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시되 지난번에 주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보다도 설탕 가격이 낮았는데 더 먼저 갔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 확인됐었을 때 적어도 4,000원대 부근 한 4,200원대 정도까지는 한번 트라이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주가 흐름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3,150원으로 또 중기 지지권 이탈하는 가격을 손절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한제당 3,510원에 오늘장 마감을 했고요. 현재 시간에서는 한
약간 강보합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3,525원 크게 움직이진 않고 있습니다. 계산이 안 되세요? 아, 죄송해요. 네네. 대한제당 내일의 시초가 필승조로 공략을 해봤어요. 김미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소 아쉬운 하루하루가 이어지면서 코스피는 오늘 2,600선을 좀 크게 하회한 상태로 코스닥은 900선을 또 회복하지 못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 안에서 좀 체크할 것들이 많아 보여요. 추석 연휴라는 또 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도 그 어느 때보다 좀 활발하지 못한 시기입니다. 그래도 버텨내야 되겠죠? 그래도 그 안에서 수익을 챙기고 손실은 줄여봐야겠습니다. 장 마감에 특히 더 신경 써 드릴게요. 저희는 내일 시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